밤낮을 바꿔가서 예. 하루에 18시간씩 3달을 공부를 했어요. 4시간 반 딱 자고 식사하는 시간도 제가 식사를 2번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무조건. 공부를 한 거예요.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아요? 일요일 날 예.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도 지금부터 함께 만들면 좋을 습관을 주제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김 교수의 고맙습니다. 3가지. 딱 3가지를 사실 알려주신 저도 포인트가 교육대기자 엄청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으로 출발해볼까요? 교수님 평소에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 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기록이다.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기록을 강조해 주실까요? 사실 이게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기록 그러면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맞아요. 기록해 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한국 1호 기록학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믿어주세요. 일단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해 놓는 거 그거 기록이라고 안 그래요. 그거는 기록의 효용 중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3번째 정도 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요? 네. 기록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쓱싹쓱싹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뇌에 팍 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 순간에 더 정확하게 자기에게 인풋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용입니다. 두 번째 효용은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초고 같은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갔다가 스탑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머리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대부분 하는 요령이 메모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는 걸 계속 느낄 수 더 있어요.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글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메모하면서 생각하고 또 메모하면서 생각하고 또 메모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가 계획에 아주 구체적인 영역까지 생각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걸 잠재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영어로 virtuality. 이 virtuality를 actuality, 현재성으로 끄집어낼 때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모하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 무엇인가 경험하거나 읽거나 공부하거나 한 것을 나에게 인풋할 때 핵심 도구가 기록. 뇌에 각인시킨다. 예. 그런데 기록에 각인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세죠. 네네. 네. 키워드를 적는 게. 네,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기록의 핵심은 키워드. 키워드를 적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기록하면서 책을 읽으면은 뇌 각인이 돼서 책 내용을 싹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매력적인 소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적어요. 네. 그런데 책을 펴고 보고 쓰고 익숙합니다. 아니 얘를 못하러 합니까? 요거 제가 원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네네. 요거 영어 단어 2개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될까요? 갑자기 부담되는데. 전혀 부담스러울 건 없어요. explication하고 implication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죠. 네네. 근데 x 임은 다 아시잖아요. x는 알죠. 밖으로, 임은 안으로. 그죠? explication은 한국말로는 명시화라고 명시화. 얘기해요. 겉으로 명시화한다. 명시화. implication은 내재화. 내재화. 이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아예 영어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길 네네. 권하는데 그럼 이미지가 확 들어오니까 자, 내재화와 명시화를 반복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끌적끌적 해보는 거 명시화거든요. explication이거든요. 꺼내보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네 하고 이해하고 자기 안으로 머금는 거. 얘가 이제 implication이에요. 네네. 얘를 반복하면 뇌에 확 각인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책 읽는 거 메모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면 그게 안 되겠네요. implication을 안 했잖아요. 명시화만 했네요. 그렇죠. 겉에서 노는 거지. 예, 표면에서 노니까 걔는 시간만 왕창 들고 베끼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많이 기록하면 괜히 혼자 뿌듯하잖아요. 많이 적은 거. 뿌듯만 하지 내 건 아닌 걸.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뭔가를 해서 그것을 뇌에 각인시키는 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먼저 자기 안에 쭉 이해.
그러면 이해 양은 많죠. 예, 서사가 그렇죠. 길죠. 걔를 키워드 두세 개로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화예요. 이해를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네. 걔를 표상하는 몇 개의 키워드만 쓰는 습관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이거요. 여러분들 말도 잘하게 되고 글도 잘 쓰게 되고 기억도 엄청 하게 되고 지식이 풍부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공부도 엄청 잘하게 돼요. 그럼 교수님, 내재화와 명시화는 각각 개인마다 다르겠네요. 내가 얼마나 인풋하고 이런 거는 다르죠. 개인이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자랑해 버릴까요? 네. 제가 이제 독서를 하면 보통 저는 45분 하고 엄청 집중하기 때문에 한 15분 쉬어줘야 돼요. 45분 하면 보통 독서력이 조금 되는 분들은 한 50쪽 정도는 50쪽. 읽어요. 예. 제가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쉬운 책은 한 80쪽 봅니다. 그리고 예. 요약을 언제 하냐면 80쪽, 50쪽을 읽고 난 다음에 요약을 해요. 우리가 생각력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것을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얘가 이제 45분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쭉 생각의 이유로 남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요약 키워드를 제가 50쪽 읽으면 많이 하면 한 3줄 하거든요. 키워드로만. 3줄이요? 3줄이요? 엑기스만. 와. 왜냐하면 나머지는 내가 읽고 나에게 임플리케이션 한 것이니까 내 잠재력에 남아있다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몇 개면 그 전체 서사가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처럼 많이 요약을 합니까? 그리고 요약을 많이 하면 시간이 우선 많이 걸리고 그걸 지쳐요. 자기 습관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에 이렇게 좋은 내용이 10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를 반복하시면 내재화해서 자기식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반복하면서 요약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요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식으로 표출하는데 최소량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극단적 요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극단적 요약. 그걸 하셔야 우리가 정말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다 그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는 요약이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이네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기억한다는 것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기 선택권이 있으면 그게 정말 자기 거로 기억돼요. 맞아요. 자기는 선택할 것이 아닌데 이것이 답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것 같은 거 걔를 메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답이 있는 공부를 엄청 오래 했잖아요. 너무 오래 했죠. 그러니까 20년 10쪽을 읽고 여기는 원래 답이 있어. 절대적 답이 있어. 걔를 찾아내야지. 얘도 답일 것 같고 얘도 답일 것 같고 자기 게 아니지. 강박관념이 있죠. 여러분들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바뀌나요? 그분들은 어떤 성취를 이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강의를 30분을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10분 듣고 일시중지. 일시중지. 한 줄 메모. 지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서 해보세요. 10분 듣고 일시중지 한 줄 메모. 10분 듣고 일시중지 한 줄 메모. 이거 3번 하면은 제 강의가 보통 30분이거든요. 그러면 3줄로 요약이 될 거 아니에요. 책하고 영상 다 상관없는 똑같아요. 거네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엄청난 비율로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저거 너무 멋져, 너무 옳아. 얘를 우리 어떻게 하고 사나요? 다 버리고 살잖아요. 휘발시켜버리고 살죠. 스쳐가죠. 똑같은 방법으로 저거 너무 멋져. 자기의 선택이. 그 선택을 막 5줄, 6줄 쓰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 한 줄. 극단적 요약. 이게 몸에 붙으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다 공부예요. 기록의 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힘을 언제 깨달으셨어요? 너무 잘난 척한다가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 깔아드릴게요. 근데 그냥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대학을 갈 때 정말 역사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어요. 국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79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해 뭐 서울의 봄 요새 영화 나와서 다들 알죠. 그 시대가 제가 1학년, 2학년이었어요. 저는 교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거리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위해서 정말 그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5월인데 83년 5월입니다. 9월까지 3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아, 정말 그때요? 그걸 제가 미친 지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고등학생들 가는 독서실을 끊고 아, 그때 대학생인데요? 네, 예. 밤낮을 바꿔가서 예. 하루에 18시간씩 3달을 공부를 했어요. 아, 대학생 때? 음. 예. 보통은 불가능하죠. 저도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 반 딱 자고 식사하는 시간도 제가 식사를 2번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무조건. 공부를 한 거야. 수요일쯤 되니까 막 이 다리가 시커멀 정도로 졸릴 때를 찌르느라고.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아요? 일요일 날 예.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요? 그걸 제가 이기고 토요일까지 6일간 공부를 했는데 일요일 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 똑같은 현상을 지금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배운 게 노트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죠. 음. 그래서 그때부터 노트를 시작을 했어요. 시행착오를 계속 겪은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읽고는 서론하고 본론 한 2번째 파트까지 읽고 이게 이 내용이지 하고 기억하고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메모를 다 한 다음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메모한 걸 다시 보고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그 당시엔 형광펜이 없어서 제가 색연필을 썼어요. 색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미소 짓고 얘를 반복하는 게 공부구나. 근데 이렇게 교수님의 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힘을 전파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실천으로도 직접 습관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습관까지 안 되는 사람. 네. 차이가 뭘까요? 이 기록의 습관을 막는 장애물이 뭘까요? 이제 한국 사회가 서열 사회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서열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말하자면 고3 때 대입의 평가 지표 네. 요것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조금 병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학습 능력이 꽃피우는 그 나이대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늦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 서열은 평생 고정된 서열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좀 아직은 그런 그런 면이 측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자신이 서열이 굉장히 높아. 또 내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이런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자신이 여태까지 잘 해온 방법 안에 나쁘게 얘기하면 갇혀버려요. 틀이 있는 거네요. 특히 예. 방법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일수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저는 원리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방법의 디테일을 계속 캐물어요. 그것을 실행해서 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자꾸 의존을 한다고나 네네. 할까 거기에 너무 주목을 하는 이게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많은 양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르친 개인의 습관으로서 기록을 가르친 사람들 중에서 요컨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조금 무지하게 자주 쓴 사람. 조금이라도 무지하게 자주 쓴 사람. 이 사람 반드시 성공. 기록이 뭔지도 알고. 자기 삶의 핵심 무기를 가져. 아까 습관이 제가 돼야 되니까. 책을 읽을 때 네네. 책을 쭉 읽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네네. 그다음에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쓸 때는 조금 쓰자. 이거를 얼마나 반복 자주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상 기록을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자기가 한 걸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끝나고 제가 나가서 어디에 앉을 찬스가 생겨서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먼저 펴요. 그리고 시간 쓰고 네네. 오늘의 느낌 느낌? 오늘 내가 강조한 거 요걸 한 줄만 씁니다. 아, 제가 그래요? 밥을 예, 먹잖아요. 예. 밥 먹은 걸 쓴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창을 열고 공기와 하나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4시 45분에 일어나거든요. 예. 모닝 루틴을 우리 팀이랑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4시 45분에 4시 45분 창문을 열면 그날마다 공기 맛이 다르잖아요. 예. 그 맛을 써요. 그래요? 촉촉한 예. 차가움. 예. 뭐 이렇게 적게 쓴 날은 보통 한 20개 정도 쓰고요. 많이 쓴 날은 한 40개 씁니다. 예.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아요. 다 쓰세요. 점심 먹으러 갈 때 내가 쓴 거를 한번 쭉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느낌이네 이렇게 하고 먹으러 걸어가면서 네. 영화 보듯이 아침부터 돌려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거예요. 자기의 반나절의 일상을 영화를 돌려보는 거예요. 저녁에 또 한번 돌려보시고요. 예. 자기 전에 한번 돌려봐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얘를 1년에 했다고 치면 제가 하루에 지금 3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1년 하면 몇 번? 1000번을 하시죠. 그렇네요. 1000번을 네. 돌려보는 네네. 얘를 하면 생각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하루를 쭉 지나고 밤에 자기 전에 돌려보자. 그러면 영화가 빠른 속도로 그렇겠죠. 쫙 돌아가. 그러면 예. 아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현재가 여기라고 하면 아침이 여기에서 척 돌려붙어. 과거가 예. 현재처럼 나에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예. 아까 제가 휘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모든 것이 휘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내 삶을 알게. 메타인지네요. 그렇습니다. 메타인지네요. 이해가 돼야 자기가 와. 한 것에 대해서 그게 피부에 붙어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메타인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력이 몸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꼭 나쁜 것만 떠올라요. 맞아요. 그놈이랑 예, 싸운 거. 맞아요. 감정적으로 막 예, 예. 화가 나. 여러분들 일상 기록을 써보면 아는데 정말 감각적으로 아름다운 경험에서부터 내가 그걸 너무 잘했네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나쁜 거는 그것에 많아야 3분의 1밖에 안 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영화가 내가 하루가 생생하게 여기서 돌아가고 있어. 네네. 똑같은 걸 책에 적용해 보세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이 내용이었구나. 생각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람은 예. 당연히 그게 되겠죠. 이게 쑥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우리 왜 공교육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냐고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생각력을 키우는 거예요. 교수님이 가셔야 되겠어요. 학교로.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 끝나면 막 1등하고 이런 분들 인터뷰하면 나는 뭐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걸 교과서 열심히 했어요. 이거 딱 들어보면 재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기자 TV